50년대 신문의 특징. 전쟁통에도 신문사는 늘어났다. 한국전쟁이 신문에 미친 타격은 매우 컸다. 전쟁통의 구독자 수가 급감한 것은 물론이고 광고 수입도 격감하여 신문 자체의 생존이 어려워진 것이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신문인 동아일보의 수익 내용을 보면 전쟁기간 광고 수입은 전체 수입의 14%밖에 되지 않았다. 일제치하에서도 광고 수입의 비중은 줄곧 30%를 넘었었는데 말이지. 광고 비율이 다시 30%에 이르는 것은 50년대 말쯤에야 가서야 겨우.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다. 그런 와중에서도 신문사는 줄어들 기미가 없었다. 오히려 정반대였다. 전쟁을 겪으면서 신문사는 더욱 많아졌던 것이다. 잉? 어째서 말인가? 만가의 융자시대라고도 불렸던 당시, 신문은 쉽게 이권을 챙길 수 있는 이른바 로또로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이라 신문사를 차려보겠다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언론인 김을안의 회고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구름 위에 존재였다. 따라서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에는 아무나 접근할 수가 없었는데 신문사를 운영한다고 하면 쉽게 경무대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운이 좋으면 대통령과도 만날 수 있었으니 이런 횡재도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당시에는 대통령이 외화 사용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핑계를 대고 외화를 대부받게라도 된다면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았던 공정 환율로 인해 달러만 쥐고 있어도 막대한 공짜 이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신문사를 경영하느라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더라도 대통령을 잘 꼬드겨 상당한 액수의 달러를 융자받을 수만 있어도 그 손실을 메우고도 남는 일이었다. 이번에 기사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 뭐 필요한 건 없습니까? 저기 새로 윤전기를 들여왔으면 하는데 자금 사정이. 또 신문사를 내세우면 거액의 자금을 은행에서 융자받을 수도 있었고 때로는 각 부처로부터 이권을 얻어서 막대한 이익을 보기도 했다. 이번에 좋은 기사 좀 써주세요. 하하하하. 그러면 있죠. 우후죽순 난립한 신문사. 그러했으니 당시 신문사는 우후죽순격으로 나타나 전쟁 직후에만 전국에 무려 411개의 일간 신문사가 있었던 것이다. 그 중에 서울에만 277개의 신문사가 있었다. 하지만 발행부수라고 해봤자 전국 50만 부였으니 신문사당 고작 평균 1200부밖에 팔리지 않았던 것이다. 8가구당 1가구꼴로 신문을 구독한 셈. 54년경 가장 많이 팔린 메이저 신문들을 보면 메이저 신문부의 판매 부수이다. 8만부에서 4만부 수준이었으니 메이저 5개사를 제외하고 보면 나머지 신문사들은 고작 500부 판매수를 가지고 경영을 했던 것이다. 500부? 신문사가 많아도 너무 많았다. 때문에 이승만은 54년 10월 중대 담화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신문들이 인구에 비해 너무도 많습니다. 40년 동안 남의 앞잡이가 되어 신문 하나 못 내던 분풀이는 될 수 있지만 신문의 발행수가 적어도 10만 부는 넘어야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외국에서도 그 나라의 유력한 신문으로 보아 공론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한 종이와 먹과 공연한 노력을 허비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서울에 있는 신문사를 2-3개 종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효과였을까?
이후로 신문사들은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며 400개를 넘던 신문사가 50년대 말 40개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의 과격한 폐쇄 조치도 한몫했지만